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불면증이에요, 박사님. 네. 예. 자, 오늘 방청 오신 분들 어제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주무셨군요. 저도 우리 방청 오신 분들처럼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베개 머리만 댔다 하면 좀 잠을 그냥 바로 들어가는 편이라서 아, 좋죠. 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잠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불면증 때문에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은 불면증으로 이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지금 밤이 점점 없어져 가요. 애들이 막 밤에도 활동하고 그래서 밤낮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보면은 그냥 해만 지면 그 빛이라고는 없었거든요. 그럼 어둠이 그하면 이 머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자게 돼요. 또 해가 뜨면 빛이 또 어디를 우리 자극을 하거든요. 그럼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밤에도 빛이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불면증이 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네. 참 이 잠을 잘 잔다는 것 그냥 단순하게 눈을 감고 수면 상태에 빠지는 행동이라고만 말하기에는 정신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그렇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가 잠으로 보내는 시간이 3분의 1이에요. 하루 중에.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학생 같으면 공부했던 거 있죠. 그걸 이제 기억이 공고하게 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기억도 잘 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도 많이 꾸거든요. 이제 꿈이란 건 REM 수면이라서 눈을 이래 빨리 움직이는 수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꿈을 꾸는데 실험을 해서 잠은 자되 꿈꾸는 그 시간만 이래 못 자게 하면 그 꿈을 못 꾸면은 불안하고 긴장되고 정신적으로 안 좋아져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수면이라는 거는 정비하는 시간인데 정비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가 잘 굴러가기가 어렵죠. 고장나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럼 오늘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잠이란 건 사실 우리가 보수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차도 이래 움직이면 그걸 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시피 우리가 하루를 움직이면 그다음에 좀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잠은 보통 평균 한 7, 8시간 자거든요. 그때 잠을 자야 신체적인 건강도 이래 유지가 되고 정신적인 건강도 유지가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수험생들 공부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잠을 안 자버리면 그게 기억이 공고하게 남아있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도 확실히 해주는 그런 작업도 하고 여러 면에서 꿈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나는 꿈 꿨으니까 잠 못 잤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꿈은 깊이 자야 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저는 꿈꾼 날은 이상하게 피곤하던데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꿈은 이 새벽녘에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이래 뭐 소변을 보러 일어난다든지 새벽녘에 조금 일어났기 때문에 꿈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꿈에 조금 강한 성격의 꿈이 있으면 또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잠을 좀 방해받았다는 느낌이지만 그 꿈 꿨다 해서 잠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네. 자, 박사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앞서서 제가 불면증과 관련한 간단한 테스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청 오신 분들도 그렇고 댁에서 TV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내가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 때 미열이나 숨이 답답한 것을 자주 느낀다. 다음,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릴 때가 많다. 차 소리나 TV, 라디오 소리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자다가 한 번쯤은 꼭 잠에서 깬다.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다. 잠에서 깨면 머리가 무겁고 나른하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연연해한다. 우울해서 만사가 귀찮다. 건망증이 심하고 계산이 잘 틀린다.
자, 이렇게 불면증 자가 진단 테스트를 좀 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왔는데 보니까 이 중에서 저는 4개에 해당되네요. 자, 그럼 4개가 넘는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분 정도. 그러면 5개. 안 계시고요. 5개. 4개가 넘으면요, 약간의 불면증 증세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6개? 7개? 다른 분들은 별로. 4개 이하? 1, 2개 정도. 그러시군요. 저는 4개인데 우리 방청 오신 분들은 4개 이하인 분들이 더 아주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예. 생각보다 진짜 잘 주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예. 자, 그러면 사실 이 테스트가 보면 직접적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의 항목이 한 4개쯤 되고요. 네. 또는 예를 들면 지나간 일에 대해 연연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 잠들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적인 거. 그다음 건망증이 심하고 계산이 잘 틀린다. 이건 좀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9가지가 잠자는 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7개가 넘으면 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치료를 뭐 받기도 하고 또 오늘 저 강의를 듣고 그대로 또 실천하시면은 네. 이런 것들이 항목이 싹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불면증에 대해서 우리가 불면증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진단을 할 때는 조금 엄격하게 합니다. 뭐 여기에 몇 가지 있다 해서 불면증이라 하지는 않고요. 우선 잠이 들기가 어렵거나 또는 잠이 유지가 어렵거나 또는 잠을 자고 난 뒤에 개운하지 않다든지 하는 것이 최소 1달 지속이 돼야 됩니다. 네. 1달 되면은 불면증이라고 우리는 진단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전문가를 좀 찾아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잠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의는 그 잠이 안 올 때 사실 잠이 안 올 때 불면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또 잠이 안 오더라도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더라도 불면증으로 발전하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가게끔 제가 좀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좀 해볼까 하고요. 우선은 잠이 안 올 때는 안 올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으셔야 돼요. 네. 예, 잠이 안 올 때. 원인은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원인이고요. 2번째는 물질적인 원인이에요. 예. 우선 이제 정신적인 원인은 가장 보편적인 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든 화가 나든 뭐 욕심이든 뭐든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면은 잠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루 일에 움직이고 나면 스위치가 탁 떨어지듯이 우리는 잠으로 탁 떨어집니다. 그런데 뭘 잡고 있으면 잠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경우가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 생각은 불안한 생각이든 화나는 생각이든 또 뭔가 자꾸 뭐 욕심을 부리는 생각이든 어떤 사람은 또 무지해서 아주 철학적인 생각을 한다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나는 여기 왜 왔나? 인생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은 잠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생각을 스톱하시는 게 잠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2번째는 사람이 편안해야 잠을 자거든요. 근데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또는 심한 정신병 같은 경우는 환청이 들린다든지 환청해서 뭐 너 지금 뭘 해라 지금 이러고 있다 하면 그 잠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또는 그 망상이 있다든지 망상이 있으면 특히 피해 망상이 있으면 편안하게 있을 수 없거든요. 잠잘 때는 그냥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신적인 요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2번째는 물질적인 영향인데 이거는 뭐냐면 커피라든지 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하면은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술이에요. 잠 안 오다 보면 술을 먹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술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하나도 호전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술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뭐든지 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술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일단 술이 우리 잠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술은 일단 어떤 사람은 조금 마시면 술이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자극돼서. 그다음 두 번째는 자극이 안 되고 잠이 오더라도 빨리 잠을 깨는 수가 있습니다. 잠이 깨가지고 또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잠이 오더라도 계속 깼다 자다 깼다 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은 그렇게 별로 권할 만한 그게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담배 같은 경우도 보면 오랫동안 담배 피우신 분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담배도 잠이 들고 깨는데 지장을 줘요. 잠 드는데도 영향을 좀 줍니다. 그리고 깨는 것도 잘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뭐 카페인은 아주 뭐 직접적으로 이 뇌 자극을 하거든요. 카페인.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카페인은 많이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카페인이. 그다음에 또 보면은 밥을 많이 먹어도 또 잠이 안 오는 수가 있어요. 또 너무 고파도 안 오는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운동을 또 잠에 임박해서 많이 해도 또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전부 다가 좀 활성화되거든요. 심장도 막 뛰고 온몸이 지금 활성화되는데 그게 좀 풀려야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잠은 보면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하면 잠을 깊이 자는 데는 도움이 줘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너무 임박해서 잠을 자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잠을 못 자니까 몸을 피곤하게 하면 자겠지 하는데 역효과 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물질적인 영향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잠 안 올 때는 그런 이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잠이 안 올 때 보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원인적인 해결. 두 번째는 잠 안 오는 그 자체가 그 자체를 올바르게 이래 대처해서 이게 악순환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이 잠이 안 오면 먼저 이상하게 돼서 불면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것을 없애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잠 안 오는 현상을 바로 올바르게 이래 대처하고 해서 하면은 잠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두 번째가 잘 안 돼요. 잠 안 오면 이제부터는 골치 아파집니다. 야, 이 잠 못 자면 내일 큰일인데 또 여자분들은 잠 못 자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데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막 잠에 집착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어젯밤만 예, 예. 푸석푸석해요. 어쩜 이게 꼭 집어서 말씀을 예, 하시는지. 예. 지금 불면증이 오는 그 예. 원인 두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예, 근데 예. 이제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렇죠. 초조하고 불안해서 잘 못 그렇죠. 자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혹시 불면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붙이려면은 잠이 드는데 힘들고 또 잠이 유지가 안 되고 그다음 잠을 자고 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은 게 한 달 지속이 돼야 되니까 네. 일시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면증이라고 진단 붙이기는 어렵고요. 그냥 잠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들도 수험생이 있거나 TV 보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고 수험생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고 이야기하면은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을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예. 해결책도 예.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박사님.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잠의 원인은 이제 하고 해결책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원인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잠에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에 대해서 일단은 누구나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환경이. 요걸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낮잠은 좀 안 자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낮잠은 좀 안 자는 게 좋습니다. 잠을 아주 잘 자시는 분은 뭐 낮잠 자고도 또 잘 자지만 보통의 경우는 낮잠은 조금 안 자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잘 때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아요. 잘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좀 어두운 상태가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했다시피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뇌 어느 부분을 자극을 해서 잠을 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래 어두운 게 좋고요. 그다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소리가 좀 없는 게 좋죠. 예, 소리가 없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침대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은 자기한테 좀 쾌적하게 하는 그런 게 좋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잠자기 전에 그 밥을 먹는다든지 또 배고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생각이 없으면 뭐 멍청하게 어떻게 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많은 거에 대해서 자부심 가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은 적고 그냥 현재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제 여건을 마련하는 게 좋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잠이 안 올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잠이 안 올 때,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어제 이제 안현수 씨 같은 경우도 오늘 집에 가서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 잘 자야지, 많이 자야지 해서 일찍 누우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좋냐면은 우리 잠자는 건, 자고 깨는 거는 이 생체 시계라 해서 24시간 딱 자동 시계로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24시간 주기로 시계 장치화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평소에 자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시계가 가장 혼란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못 주무셨죠? 네, 어제 예. 못 주무셨으면 오늘은 그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자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늦게요? 예, 약간 더. 그 일찍 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있다 자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어떤 생체 기능 중에 중요한 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심부 온도라든지 중요한 호르몬 이런 것들은 잠도 그렇고 전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은 우리가 내 자야지 안 해도 몸이 알아서 자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잠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려고 애써서 잠이 자면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잠은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잠은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오는 겁니다. 잠이 잘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자고, 잠이 안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안 오는데, 애쓰는 거는 잠을 안 오게 하는 조건 속에 봅니다. 잠이란 건 우리 그 자율신경계 있죠. 그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계가 자극이 돼야 잠이 썩 오거든요. 부교감 신경이라는 거는 그냥 편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잠 안 올 때 악순환 되기 쉽거든요. 자야지, 이게 못 자면 큰일인데, 야, 이 큰일 났다 이러는데, 일단은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제 최면 치료도 많이 하거든요, 잠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최면 유도문은, 불면증 환자한테 최면 유도문은 이런 최면 유도문도 있어요. 당신 지금부터 절대로 자면 안 된다. 파란 하늘을 생각해라. 절대로 밤새도록 생각해야 된다. 하면 밤새도록 생각하다 자요, 그냥. 우선 유도문의 특징은 자려고 애쓰지 않는. 그거 하나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혹 주위에 어떤 분들 수면제 먹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을 못 자는 분이 많아서 수면제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 수면제 먹었으니까 잠 잘 오겠지. 그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10시, 어떤 사람 11시, 어떤 사람 12시, 1시 차이가 있는데, 대략은 잠 시간은 7, 8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보면 통계적으로 7, 8시간이 제일 좋고, 그보다 많이 자거나 적게 사는 사람은 통계적으로는 좀 수명이 짧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7, 8시간이 대부분 좋습니다. 근데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시간에는 자는 게 좋겠다 하는 시간에 누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불을 끄고 누우셔서 첫째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아야 됩니다. 요거를 철저히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누워 있냐면, 눈 감고 누워 있는 게 중요합니다. 눈 감고, 잠이 오면 자고, 잠이 찾아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참 좋은 시간이다. 왜냐면 우리가 불을 끈다는 게, 불을 끄면 우선 빛이 차단이 되거든요. 빛이 차단이 되면 뇌에 어떤 좋은 자극을 줘요. 잠을 잘 수 있는. 그 다음에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하고 눈 감았을 때 잠을 자나 안 자는 뇌파를 찍으면 알거든요. 뇌파. 그러니까 눈을 감고 누워 있을 때 찍은 뇌파는 가수면 상태예요. 이 깨어 있는 상태와 좀 달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탁탁
자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고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이런 마음으로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연히 생각이 나겠죠. 아주 수양을 많이 하고 명상을 오랫동안 해서 훈련이 된 사람에는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워있으면 항상 호흡에 집중해요. 숨이 들락날락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 되긴 쉽지 않거든요. 이제 오랜 연습이 필요하죠. 보통 사람은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을 따라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따라 안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자꾸 그래 먹으면 따라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지금 자려고 누워 있는데 생각이 났구나 하면서 그 생각의 내용을 되도록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생각이 났구나 하고 탁 알면 그 생각은 없어져요. 우리는 그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탁 알아차리면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딱 누워 있는 게 좋아요. 또 내가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이렇게. 그래 이제 누워 있는데 그럴 때에서 잠이 안 온데서 일어나서 TV 보고 책 보고 컴퓨터 보고 뭐 전화하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막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잠이 안 오면 뒤척뒤척 하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심하게 내가 잠이 안 와서 이제는 좀 뭐 너무 이상하다 하면 눈 감고 앉아서 좀 있다가 다시 눕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눈 뜨고 일어나서 돌아다니시는 건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그렇게 힘들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왜 중간에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 깼을 때 동요하지 마시고 또 그때도?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이렇게. 깰 때는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뭐 소변을 보러 간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깰 만한 뭐가 있어서 깨게 되거든요.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잠을 안 자서 피곤하기보다는 잠 자려고 애쓰고 막 신경 쓴다고 힘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잠을 자려고 해서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잠을 못 잘까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실이냐면은 우리 이 몸이란 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들이든 이 개체란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잠은 언제나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자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턱 막혀 놓으면 알아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봐도 저는 뭐 좀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면증이라는 건 못 자는 게 아니라 못 잘까 두려워하는 병이에요. 그러다가 문제 생긴 게 불면증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편안하게 누워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일어나 보세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뭐 6시, 7시, 5시 다르잖아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어지러지라면 좀 더 누워 계시고 그냥 일어날만 하다 하면 그냥 이 컨디션에 맞게 내가 하루를 보내겠다 해서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잠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 문제에 걸리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은 잠 안 오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기본 틀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고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하는데 그러면서 바디 스캔이라는 걸 하세요. 바디 스캔. 바디 스캔이라는 건 영어거든요. 바디는 우리 몸이잖아요. 스캔은 이렇게 훑는 거예요. 이렇게 스캔. 그래서 이제 바디 스캔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디 스캔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라고 누워 있으면 이래 발이 이래 있죠. 이렇게 이제 있는데 눈 감고 누워서 이 발가락은 움직이지 마시고 처음에 왼쪽 발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왼쪽 발가락. 이게 발가락이라 치면 이제 왼쪽 발가락에 엄지 발가락이 있는 걸 그냥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면 느껴지고 안 느껴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의식만 여기 가만히 대세요. 이건 움직이지 마시고 그리고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엄지발가락의 느낌을 그냥 가만히 느껴보세요. 느끼는데 뭐 생각이 나면 탁 내려놓고 일로 돌아오세요.
그다음에 이게 느껴지면 그다음 두 번째 그 발가락에 또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렇게 느껴보시고 또 세 번째 발가락 느껴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 발가락 느껴보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 발가락 느껴보세요. 그다음은 요 발가락 사이 있죠. 사이의 느낌을 또 하나씩 느끼세요. 보통은 이제 발가락보다는 이 사이의 느낌은 좀 더 느껴져요. 약간 축축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또 느껴요. 이제 그걸 느끼고 나면 맨 마지막은 발가락 전체를 이렇게 또 느껴보세요. 전체적으로. 전체의 피부를 이렇게 쭉 느끼세요.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그 발가락 피부를 이제 느끼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는 숨을 쉴 때 숨은 계속 쉬잖아요, 우리가. 네. 숨을 쉴 때 열로 쉬죠, 코로. 네. 코로 쉬는데 여기서 그냥 숨이 쉰다고 생각을 그냥 하세요. 숨이 그냥 일로 들어온다. 숨은 여기 쉬지만 생각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여기서 또 나간다. 들어오고 나간다. 처음엔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잘 돼요. 그래서 이래 숨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 살 속에 있다가 다시 나간다. 들어오고 나오고. 좋으면 계속 하셔도 돼요. 하다가 이제 조금 지겹다. 예전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싶으면 이제 딱 스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발등으로 옮기세요. 발등. 그래서 발등에 또 피부를 쭉 느껴보세요. 그리고 피부 밑에 있는 근육도 한번 느껴보시고 또 혈관도 느껴지면 느껴보시고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하지 마시고 쭉 느껴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뭐겠습니까? 숨을 쉬는 거겠죠. 또 발등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하다가 됐다 싶으면 이제 또 내려놓고 이것도 다 집착을 놓는 훈련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정성 들여서 이걸 막 느꼈지만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놔야 되잖아요. 이거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탁 놓고 놓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놓으셔야 돼요. 계속 놓고 이래 살아야 되거든요. 본질적으로 볼 때 잡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이제 놓는 훈련인데 그래서 이 발등을 또 충분히 느끼시고 그걸 통해서 숨이 들어오고 또 나오고 그걸 또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쯤 하면 됐다 싶으면 발바닥으로 가세요. 발바닥은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래 하나씩 이래 쭉 해요. 발바닥은 잘 느껴져요. 해보시 말아요. 발바닥은 좀 축축하고 잘 느껴져요. 이래. 해가 쭉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발바닥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나중에 그러다가 지겹다 하면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내려놓고 다시 또 하고. 예. 그거에 끝나고 나면 이제 정갱이 있죠. 정갱이. 발 앞쪽. 정갱이를 또 쭉 해요. 피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뼈, 그 다음 근육 하는 대로 세세하게 하면 더 좋아요. 그렇게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또 걸로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지금도 좀 졸린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명상과 자기치유 8주 프로그램을 1년 6개월 했어요. 그때 보면 이래 오시는 분들이 보면 병원에 오기는 좀 어중간하고 그때서 건강하지는 않고 중간인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건강하신 분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분들 보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거 하더니만 잘 자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녹음 테이프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틀면은 자 이제 한번 주무신대요 그냥 그 이야기만 들으면 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 장단지를 하세요. 장단지. 요령은 다 똑같아요. 장단지에 이제 피부를 쭉 느껴보시고 장단지 같은 경우는 쥐가 나거나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한 부위는 숨을 내쉴 때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보내고 이제 편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있을 때도 머리가 아프다 하면 그냥 머리에 피부를 느껴보시고 그 다음 머리를 통해서 숨을 들다 하다가 그 다음에 불편한 걸 내보내고 편안해졌다 이러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단지 하실 때도 아까 쭉 하다가 장단지에 만약 쥐가 난다든지 불편한 게 있으면 숨을 내쉴 때 내보내고 편안해졌다 이래 마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하다가 됐다 싶으면 이제 무릎. 무릎. 이쯤 하다 잠 자는 거고요. 더 이상 할 수 없겠죠. 옛날 저 같은 경우는 바디 스캔 하면은 발목쯤 하다가 항상 잤어요.
잤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그다음 또 물어보래요. 잠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보통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생각도 많고 몸도 막 불편하고 막 뒤척해요. 그럴 때 이래 바디 스캔을 하면은 우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명상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바디 스캔은 명상과 체면과 심리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하고 무릎 할 때는 무릎의 피부하고 무릎 속의 관절, 관절에 뭐 뼈 이래 나름대로 이래 하겠죠. 하다가 또 생각이 나면 내려놓고 또 하고. 그게 이제 그것도 숨이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그게 끝나고 나면 허벅지 쭉 하시고 그다음 이제 다 되면 오른쪽 똑같은 순서로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반 부분 하시고, 골반 부분 할 때도 이제 속에 장기도 이렇게 느껴보시고, 그게 되면, 그 다음 배 하시고. 박사님, 근데요. 박사님 발목까지 하시다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밤 샐 것 같아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집착을 버리는 훈련인데.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하는 순간은 또 명상하는 거고요. 사실 잠이 안 오면 되게 피곤해요. 네. 피곤하고 심심하고 막 짜증나고 하는데 이 바디 스캔 할 수 있는 시간이고 명상의 시간으로 전환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하던 양이 좀 맞아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해요. 가슴이 끝나면 등을 하세요. 등 하시고 등이 끝나면 이제 어깨하고 팔, 양팔 하시고 그게 끝나면 이제 목 하시고 목 끝나면 이제 얼굴은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뭐 표정도 짓고 막 하면 바빠요. 그래서 얼굴을 이제 하나하나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머리. 이제 머리를 하실 때는 머리 피부 다 느끼고 머리카락도 느끼고 또 머릿속에 단단한 두개골도 느끼고 그래 이제 숨을 쉴 때는 머리만은 이제 정수리를 통해서 숨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전체인데 이제는 이제 정수리를 통해서 마치 고래가 물을 뿜듯이 여기서 숨이 들어오고 나온다 이렇게. 그래 하시다가 이제 이게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숨을 정수리로 들이쉬고 그 숨이 온몸을 통과해서 발바닥으로 나갑니다. 발바닥. 그 다음 발바닥에서 숨이 돌아서 온몸을 통과해서 정수리로 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그렇게 이제 하다가 잠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하시면 네. 잠이 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나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을까요? 느끼는 훈련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즐기시고 발가락부터 하여튼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는 잘 시작이 안 돼요. 하여튼 시작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시작해서 해보면은 저 경우에는 카페인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카페인이 민감해서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 먹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어떤 때는 이래 우리 국산 차인 경우는 이거 뭐 카페인 없습니다 하고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마시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 보통 그냥 안 올 때는 말똥말똥해서 안 와요. 근데 이 바디 스캔 하면 약간 몽롱하게 안 와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방법도 괜찮아요. 자기가 바디 스캔을 녹음을 해요. 자기 목소리로 녹음했다가 그 다음에 그걸 틀어서 그걸 들으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래 잠 안 올 때 하시면은 이제 잠 안 와도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그래서 잠 오면 자고 안 오면 쉬고 쉬면서 또 바디 스캔도 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심한 경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 귀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꼭 자야 되겠다. 안 오면 나는 큰일 났다. 불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약을 좀 써야 됩니다. 약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면제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래 잠에 바로 듣는 약을 쓰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긴장을 좀 줄어들게 하고 이 근육이 좀 이래 이완되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을 조금 병행하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실천해도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꼭 자야 된다, 뭘 먹고도 자야 된다 하는 사람은 이제 수면제를 일시적으로 좀 씁니다.
써서 잠을 잘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은 약이라도 있다. 해서 이제 약을 쓰면서 약만 먹어서는 곤란합니다. 아까 말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접근 이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약을 이래 이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자기 힘이 생겨서 그 다음 약을 서서히 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수면제를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자겠다는 사람이에요. 자다가 깨면 무조건 자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수면제가 나중에는 계속 알수가 늘어갑니다. 10알, 20알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 수면제랑은 좀 도와주는 거고 우리가 자력으로 자꾸 잘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력으로 잘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한 걸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침에 깨는 게 싫고 이 세상 있고 싶다. 그래서 난 자고 싶다. 그런 사람은 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수면제란 것도 물론 수면제란 게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그 작용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이 너무 또 이래 잠자기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약이 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약을 쓸 수 있는 준비를 만들고 그다음 약을 쓰고 그러면서 자기께 생겨서 자연 수면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예. 네, 수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박사님처럼. 예. 왜 보통 예. 이렇게들 많이 하시잖아요. 양파를 뭐 잘라서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다. 아니면 우유 좀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멜라토닌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미국 갔다 오시는 분 그걸 많이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 대용으로 멜라토닌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과거에는 사실 멜라토닌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 쓰는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 멜라토닌은 미국에서도 식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을 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정적인 일부 연구에서 보면은 잠에 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건 아직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쓸 때도 의사하고 좀 상의하는 게 좋아요. 보통 상비약으로 그걸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쓰시고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약품은 좀 잠에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유라든지 그렇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이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잠은 우선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자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잠이 돌아온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는 이 바디 스캔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혹 여러분들이 낮잠을 잘 때도 잠을 꼭 자야 된다 하면은 가급적이면 하여튼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가까울수록 잠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시 이전이든지 2시 이전이든지 해서 그때 잠깐 자는 거는 영향을 조금 적게 주죠. 근데 저녁에 임박해서 자는 거 어떤 분들은 보면 TV 보다가 깜빡 자고 그 다음부터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서서 TV를 좀 보는 게 좋아요. 보다가 그 시간을 좀 넘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은 하여튼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도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면 불면증으로 탁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 없이 잠이란 게 요런 거다 해서 그에 맞게 이래 해 나간다면은 잠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요. 예. 자신이 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아침형 인간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난다 하면 저녁에 조금 늦게 자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게 좋고 그건 맞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옛날에 참 어떤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하루에 30분 이상 안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람 내가 스크랩도 해놨는데 이 친구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고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우니까 하루에 30분도 안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문제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미얀마에 수행 갔을 때도 거기 있는 스님들 열흘씩 2주씩 잠 안 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잠을 못 잘까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제 그 수행하신 스님들 앉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약간 가수면 상태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잠이 안 오더라도 누워서